아주 작은 시작의 힘, 낭독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팟캐스트처럼 들으실 수 있도록 목소리 위주로 녹음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사람들도 여전히 무서워한다. 저는 업무상 제안서를 쓰거나 보도자료를 쓸 일이 많아서 글쓰기가 일과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제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 글쓰기임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힘들고 스스로 바보같이 느껴지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자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주사를 맞을 때 엉덩이에 힘을 주면 더 아프잖아요. 완전히 힘을 빼고 눈을 질끈 감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마다 힘이 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들조차 나와 같은 심정이구나 하고 떠올릴 때마다 어쩐지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스코어, 영화 음악의 모든 것에는 많은 영화 음악 거장들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데드라인을 무서워하는데요. 특히 히트와 배트맨 포레버의 음악을 담당하고 프리다로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작곡가 엘리엇 골든탈의 인터뷰에서 들은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뉴욕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음악 작업을 반밖에 못한 제 이름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걸 발견했을 때예요. 할 일은 많고 시간은 2주 반밖에 없는데 말이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두려움을 느끼는 능력자는 엘리엇 골든탈 뿐만이 아닙니다. 인터스텔라, 라이온킹, 다크나이트 등 수많은 히트작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듄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한 한스 짐머 음악 감독의 말도 인상적입니다. 새로 진행할 작업을 위해 영화 감독과 미팅을 한 후 드는 감정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죠. 감독이 떠나면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그냥 감독한테 전화해서 다른 사람 쓰라고 할까? 하고요. 경지에 이른 대가들은 순조롭게 일찍 작업을 끝내고 쉬는 시간을 가질 것만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들도 작업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게다가 마감이 가까워 왔는데도 완성을 못해서 괴로워한다니 놀라웠습니다. 저렇게 잘하는 사람도 힘들어하는데 나 같은 쪼렙이 마감을 앞두고 괴로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저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한층 놓입니다. 지금 자연스레 되는 일 중에서 예전엔 어렵기만 했던 일들이 많은 것처럼 모든 일은 서툴고 힘든 과정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며 힘을 빼고 시작해 봅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아니죠. 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사담인데요. 오늘도 사실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쓰기 싫어서 산책을 했다가 저를 달래려고 배민에서 커피와 케이크를 시켜서 먹어봤습니다. 배달료 무료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원래 저는 카페를 이용할 때 글을 쓰거나 다이어리를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을 임대한다는 개념으로 카페를 쓰거든요. 그래서 음료를 그냥 테이크아웃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뭔가 저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집에서 시켜 먹었습니다. 네. 하지만 글은 아직 안 썼습니다. 써야 됩니다. 요 에피는 이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트위터를 많이 안 하는데 X라고 불리는 트위터를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거의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았죠. 그때 스코어 영화 음악의 모든 것에 그 짤이 돌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구글에 치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영상 링크에 달아놓겠습니다. 이 짤과 함께 꼭 이 에피를 들으셔야 됩니다.
마감 때문에 힘들 때 그 짤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게으름을 이기고 이 녹음을 계속한다면 시리즈가 될 텐데요. 이 시리즈의 탄생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보기보다 자신감이 되게 없습니다. 자신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감이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더 관종인 것 같아요. 책이 작년에 초반에 나왔거든요. 작년 초에 나왔을 때 첫 책인데 꽤 잘 된 편이에요. 이제 예스24 판매 지수가 보통 만점을 놓으면 좀 잘 팔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예스24 판매 지수 만점 넘고 교보문고 오늘의 선택에도 올라가고 뭐 매대에도 올라가고 뭐 스타벅스 광화문 스타벅스에도 뭐 큐레이션 되고 여러 아주 감사한 일들이 있었고요. 온라인 서점 3사의 베스트셀러 마크 붙고 그랬는데도 저는 그냥 출판사가 일을 잘해서 그런 거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책을 잘 썼다는 생각은 1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이 일을 너무 잘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존감이 낮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책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책이 내용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책을 안 읽은 줄 알았거든요. 저희 남편이 저의 저작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줄 거 안 읽을 거면은 그 책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남편한테는 관심 있으면 사서 봐라라고 하고 시부모님과 시누이 시댁 식구들한테 성인 기준으로 한 권씩 드리고 시부모님,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 남편분 그렇게 4권을 각각 드리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드리고 친구들한테는 주고 가족은 그렇게 하고 남편은 어차피 안 읽을 거니까 안 줬어요. 그래서 안 읽은 줄 알았는데 책 내용을 뭐 언제 좀 봤대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책을 어떤 식으로 취급을 했냐면은 연좌죄 아시죠? 그 연좌죄에서 부모가 죄를 졌으면 자식도 같이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제 책을 평가를 했던 거예요. 내가 별로니까 내 책도 별로, 엄마가 별로니까 자식도 별로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실제로 엄마가 별로라고 해서 자식도 별로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자기계발서 저자들에 비해 경력이 화려하지도 않고 제가 정말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뭔가 불안한 완벽주의자의 딱 표본인 거죠. 저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없고 불안해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주눅이 들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책에게 너무 못할 짓을 했구나. 너무 내가 내 스스로 자신이 없다고 내 책에게도 그런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후기도 막 인생책이라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랬는데도 제가 되게 왜곡해서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책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사장 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발음 연습을 좀 꾸준히 하려고요. 이게 발음 연습이 혼자서 하려니까 힘들어서 파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하거나 뭐 촬영을 할 일이 종종 있는데 그때 이제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저는 말의 내용만큼이나 말의 그릇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톤이나 발성이나 발음이 그 말의 내용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릇이 돼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꾸준히 하면 제가 발음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니터링이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발음 연습도 겸해서 요거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제가 꾸준히 좀 하게 되면 다음 단계는 책 내용 중에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뽑아서 쇼츠로 찍어서 올려볼 생각입니다. 히히. 제가 제발 꾸준히 하기를 스스로에게 바라면서요.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복 많이 받으시고 3대가 번창하실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봐용!